덤프는 어디서 체감 숙제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종이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IT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AWS 프로 자격증 합격 수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최근에 취득한 AWS 프로 자격증 업데이트 화면인데요.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이패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우선 시험 일자, 그리고 시험 신청 방법, 사이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 기간, 그리고 시험 공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덤프 실제 체감 출제율은 얼마나 되는지, 덤프는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아이패드를 활용한 제 아이패드 실제 활용 공부법을 낱낱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시험 일자 같은 경우는 23년 2월 15일에 오후 1시부터 3시 타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신청 방법 사이트는 AWS 트레이닝 서티피케이션 사이트 자격증 메뉴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로그인 하시고 자격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영어를 선택하시면 좀 더 시험 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개념 공부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합격 후의 혜택으로는 다음 시험 응시할 때 할인 혜택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결제할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요. 응시료가 250불로 하나 기준으로 약 34만원입니다. 꽤 비싸기 때문에 한번 시험 볼 때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서 큰맘 먹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유형은 크게 상중하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초에 해당되는 프랙티셔널, 그리고 중급에 해당되는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제일 상급에 해당하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AWS는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유형별로, 성격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솔루션 아키텍트 카테고리의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처음 시즌할 때 어소시에이트를 먼저 땄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프로페셔널을 취득을 해서 총 2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회사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틈틈이 공부를 끝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한 3, 4개월 정도 길게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사람마다 차이가 큰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개인차가 되게 큰데 어떤 분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시니어분들은 3주 만에 독학해서 금방 따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분들도 이제 덤프로 공부를 하셨겠죠? 하지만 저 같은 주니어 엔지니어는 그 정도 경험과 머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간 투자를 꽤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3개월 중에서 5, 6주까지는 천천히 길게 잡아서 보고 시험 2주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도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벼락치기 때는 거의 4-5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WS 서비스 관련돼서 문제사항이 있고 이 문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의 조합의 베스트 솔루션을 답지해서 고르는 형태예요. 객관식으로 A, B, C, D 총 4-5개의 성지가 있고요. 시험 자체가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직군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적인 문제사항을 솔루션 제시하는 일을 하는 엔지니어 과정임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일반적인 문제 형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 이제 다음으로는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저한테 여쭤볼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덤프입니다. AWS 자격증 시험은 이제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어쏘나 프랙티셔널 마찬가지 모두 덤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99% 공부를 덤프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덤프는 말 그대로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이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가 나와요. 매번 업데이트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덤프를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가졌던 덤프는 약 220문제 정도 되는 덤프였고요. 제가 앞서서 좀 달달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외우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AWS 서비스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지 암기도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우선 덤프를 먼저 읽고 덤프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찾아보는 식으로 해서 개념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인지 모른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모르는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위에 잠깐의 주석으로 메모를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리하는 식으로 개념을 채워갔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도 마찬가지고 엘라스틱 디세스터도 어떤 키워드와 포인트를 알아야 돼 파악을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저절로 AWS 서비스 개념까지 함께 학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덤프 체감 출제율입니다. 저는 시험 전에는 개인적으로 덤프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 실전에서는 완전 한 35%에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좀 당황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침착하고 그동안 덤프를 반복해서 풀면서 얻은 감으로 거의 멱살 잡고 새로운 문제도 이어가서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시험 결과가 바로 다음날에 떴습니다. 저의 이제 성적표고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운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턱걸이 점수라서 진짜 감지덕지했습니다. 덤프는 어디서 구하나요? 보통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구입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회사 내부적으로 공유한 덤프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썼어요. 저는 이제 한글 버전으로 제일 최신 버전으로 받아서 이제 그거 하나만 파서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시험을 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시험 꿀팁입니다. 우선 큰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선 공부할 때 기준으로 먼저 보면 이제 지문을 봤을 때 한눈에 딱 봐도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도록 지문을 읽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렇게 눈에 쉽게 읽히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문자로만 이제 암기하고 기억하려는 것보다 이미지가 기억에 더 오래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의 경우인데요. 실전 연습을 할 때에는 총 4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속어법입니다. 100% 명확하게 오답 3개, 정답 1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네 선지 모두 그럭저럭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크게 틀린 오답이 없이 그냥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베스트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도 뭐 A가 맞다, C가 맞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4개 선지 중에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꽤 당위성이 있는 선지 3개 그리고 그보다 제일 확실한 선지 1개 이렇게 있으면 이 선지 1개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속어법으로 풀어야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지문이랑 선지에 키워드가 1대1 대응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지문에 있는 키워드랑 선지에 있는 키워드가 딱딱 1대1 대응이 되도록 문제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문보다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인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선지는 아무래도 문장이 지문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선지를 보는 게 훨씬 금방 눈에 잘 들어와서 선지의 어떤 키워드를 보고 이거 그 문제였지 하고 바로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꿀팁은 첫 촉이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활용 공부법. 이제 아이패드를 왜 써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고백을 하자면 3년 전에 AWS 어소 시험을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아이패드를 사기 전이어서 거의 150장 되는 종이를 다 프린트해서 무겁게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과는 불합격했죠. 첫 번째 시험 그때 떨어지고 재수해서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년 뒤에 지금은
아이패드 사가지고 진짜 알뜰하고 효율 200%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우선 이런 식으로 우선은 크게 두 가지 파일을 만들어서 썼는데 하나는 오답 분석용, 메모 필기를 많이 했던 오답 분석용 노트 하나,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용으로 만든 빈 깨끗한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파일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형광색색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낙서를 하면서 메모 필기를 했던 이렇게 오답노트 분석용 파일을 하나 마련했고요. 수능 때 국어 시험 기억을 살려가지고 국어 치듯이 최대한 지문과 선지에 키워드 대응하는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의 밑줄 치고 어떤 서비스인지 이렇게 개념 한 줄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바로 이 파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회독 정도로 익숙해지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빈 종이로 리셋된 상태에서 정말 실전처럼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실전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재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점도 하는데 절대 답의 표시는 하지 않고 틀린 여부만 체크하고 여러 번 틀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3개나 했다는 거는 이거 3번 다 틀렸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패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 4회독쯤부터 약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리셋된 빈 시험용 PDF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운도 정말 많이 작용하고 많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열심히 하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합격 후기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